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도 뭐 나쁘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박스권 상단 25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3포인트로 마감한 한 주이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순환 사이클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의 순환매가 좀 시작됐고요. 업종의 순환매라고 하면 그동안 못 갔던 소외됐던 업종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봅니다. 특히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 게임주, 엔터 이쪽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강하게 달렸던 2차 전지는 가격의 조정이 살짝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고 매번 얘기했던 이 순환 사이클, 사이클이 업이 되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주, 엔터,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OLED 섹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의 이슈가 있는 이런 사이클 쪽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밤에 미국도 나쁘게 끝나진 않았어요. 뭐 다우도 다우가 조금 0.42, 142포인트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2포인트가 빠졌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 상단에 있는 자리고요. 이걸 넘어가면 이쪽으로 열려 있지만 조금 넘어가는데 무게 중심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조정을 주면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1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좀 가장 감시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국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번 주에도 19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이쪽으로 나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라든지 중국에 대한 상품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원자재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금은값들이 사상 최고로 달리고 있고, 다음 우리로 봐야 될 원자재는 이제 구리예요. 코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구리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우리가 잘 찾아서 보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구리 관련주라고 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중국의 봉쇄화나 경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때문에 구리값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를 잘 보고,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가 가격이 올라가면 전력소 배선 관련주들 이 종목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다음 주에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힌트를 얻어서 시장을 대응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상쾌 통쾌 시원하게 봐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N게임인데 N게임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8,910원에 20%예요. 그래. 사신 이유가 있어요?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 네. 혹시 그 볼륨 TV 소리 좀 줄일 수 있으세요? 전화가 좀 울려가지고. 예. 줄이셨나요? 네.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전화 잘 들리세요? 예. 예예. 예. 그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게임주 있죠? 이 게임주가 예.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에 돌아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는 우리가 4월달, 5월, 6월달 볼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위쪽으로 움직이는 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의 판호 개방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을 기댈 수 있는 게임 업종이 4월, 5월, 6월 달에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1,000원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 11,000원이요? 네, 11,000원이요. 박스권 상단. 이렇게까지. 여 비중을 수급이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한 130원씩을 샀더라고 어제까지. 네네네. 수급이 너무 좋아가 이 비중을 좀 더 실으면은.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비중이 다르거든요. 어느 분들은 뭐 10%를 매수를 해서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100%를 사도 불안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비중은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30%를 사도 버틸 수 있는 심리가 있다. 그럼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죠? 그렇게 예, 참고하시면 예, 돼요. 예. 나쁘진 않아요. 예. 이게 11,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되는 섹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아도 조금 더 사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비중은 조정은 좀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예. 11,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아,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응원 에너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6,250원 30%예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결과에 샀더니 경고 들어갔는데요. 네, 경고 떨어졌는데, 네. 그저께 하루 좀 하더니 어제는 또 빠지네요. 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예, 이거는, 나 예, 여기는 이게, 혹시 이거 혹시 대응할 줄 이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좀 네. 대응을 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쵸?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건 투자보다는 매매라고 해야 돼요. 이게 또 2차 전지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런 것도 네.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게 되면 어느 선에 되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이 조정을 버틸 거냐, 버티지 않을 거냐라는 차이인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위쪽에서는 매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에 능력이 없으면 이런 종목 좀 하면 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뭐 실적과 28,200원이니까 빠졌다가 어제 그저께 올라오더라고요. 월요일날 또 좀 빠질 것 같아요.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또 빠질 것 같은데 이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럼 이게 3만 원에 뭐 떼지면은 손절하라 가던데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길 없어요. 이거 시간에도 한 1% 정도 빠져 있거든요. 어제 그 시간에가 1.2%. 그러니까 이 봉 자체가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거라 손절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등 들어오면 빨리 대응해야 되고 밑으로 밀리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 건져주고 뭐고. 이걸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이 좋아 보이는 것가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남이 좋아하고 남이 좋아 보이는 걸 하면 안 돼요. 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좀 전 낫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 회사의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펀드멘탈, 그러니까 펀드멘탈이라고 하면 재료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 기대감 때문에. 이건 실적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없어요. 실적 별로 없어요. 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런 걸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와 있잖아, 이거를.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이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종목이 어느 종목이세요? 이오플로우 네, 매수가 비중은요? 28,100원인데 예. 50%요.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달 조금 넘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요. 예, 이게 당뇨 쪽인데, 이 매각 이슈도 있고,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은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어떻게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난 또 네. 많이 갈 줄 알고. 그냥 네? 예. 그 정도 가격이 또 왔었는데도 안 팔았거든요. 이거. 예. 나쁘진 않아요. 이 자리는 그 놀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어가지고,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고점을 만들고, 여기 이렇게 쉬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인데, 이 자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예요. 61선 잡고 가는 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61선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위로 한 번 더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 둘, 여기 세 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번 더 틀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거든요. 예, 조금 더 있다가 파셔도 돼요. 예. 아니, 내년까지 보면 안 되는 거죠? 내년까지 본다고 해도 이게 변동성이 세면 이 버티는 게 개인들은 어렵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좀 빠져서 이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약간 걱정되세요?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욕심을 부려볼까 해서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과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거는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건 이슈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재물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1년 후에 이 재무가 안 좋은 것들을 사서 이거 불안불안하는 것보다 돈을 그래도 잘 벌고 고가의 돈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 커가는 기업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종목은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을 소중한 내 돈을 1년 동안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벌 수 없는 기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자가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한 3,000원가량 볼 수 있나요? 그냥 매수가 오면 파세요. 아셨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이고, 셀바스 AI요. 이것도 손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아유, 이거 진짜 매수- 어디 좀 갔다 왔더니 이렇게 22,000원대로 그냥 쭉 떨어져 버렸으니 매수가 어떡하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200원에 한 30% 가까이 돼요. 이런 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아니, 저 AI가 앞으로 뭐 괜찮다고 그래서 네네. 좀 사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괜찮다고 했을 때는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면 지금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7배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온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한번 잘 봐봐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어느 자리인가 이렇게 보면 이 가격이 하락에서부터는 이 고점에 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왜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 AI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걸 기대감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근데 기대감이 이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이유는 딱 피크아웃이에요. 정말 얘가 돈을 버냐 안 버냐 실적이 찍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종목에 묻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올렸는데 거기보다 그 기대감보다 이 실적이 이 가격 많이 올라간 가격을 대응을 할 수 있냐, 가격이 맞냐 안 맞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밀려요. 한 이거. 몇 개월? 네. 한 몇 개월 걸려요?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사실 때는 이거 직접 사세요, 주식을? 네. 직접 살 때 이렇게 이거 볼 줄 알아요? 이거 어디 얼마가 어디고 위가 얼마고 이런 거 아세요, 혹시요? 잘 모르세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알고 있으면 다음부터는요. 이게 최저점이 얼마인가, 최고점이 얼마인가, 내가 사는 가격이 얼마인가 생각하고 높으면 사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원부터 35,000원까지 올라왔으면 내가 산 가격이 27,000원이면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알겠죠? 3만 원 이상 잘 줄 알고 샀더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좀 밀렸다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25,000원 이상 되면 그때 파세요. 네. 알겠죠? 25,000원 이상 올까요? 네, 와요. 네,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 그거 잘 보고. 네, 걸릴 수 있어요. 걸리겠죠? 네, 걸릴 수 있어요. 25,000원도요? 네,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상하 프론테크요. 매수가 비중은요? 32,000원에 30%요. 수소 관련주가 진짜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못 간 게 수소 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뭐 수소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이슈가 돼서 전기차 쪽은 많이 움직였는데 수소차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얘도 사이클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팔기에는 조금 저는 아까운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갈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거를 네. 3만 한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사가지고 네. 3만 한 4,700, 7,800 거기선이 저항을 받아서 거기서 또 팔았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거기가 아까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잘 보시는 게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네. 기술적으로 봐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나 이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백그라운드는 매출이 좋아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냥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회사 실적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예. 재무도 네, 좋고 네.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은 네.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인기가 네, 있으면 네.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왜 그러면 수요 공급단이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가격 네.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뭘로 움직이냐 인기로. 근데 요즘 수소차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죽어 있잖아요. 네. 죽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소차도 올해 한번 강하게 움직여요. 왜 그러면 현대기아 쪽에서 은근히 밀어붙이는 게 수소 쪽이거든요. 전기차 대안으로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최근에 이제 BMW 쪽에서도 수소차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런 네, 한 것들이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네. 것들이 우리가 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라면 좀 사놓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35,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번은 네.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물량을 똑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그러면-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얼마, 저는 이제 한 39,000원 선까지, 35,000원 라인이에요. 일단 거기 아, 넘어가야 3만- 돼요. 45,000원 넘는 거 보고, 예, 그것도 쭉 끌고 가면 하든지 아니면 돼요. 거기서 물량을 조금 줄이든가. 아니, 더 실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45,000원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더 추매해주세요. 예, 돼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아. 추세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더 좋아요.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주기대로 움직여요. 이게 패턴이고 이 패턴을 만드는 거는 외국계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를 기존에 외국인 기관이 사용했던 보유의 평단이 있어요. 그 평단이 네. 역사적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평단의 금액들은 고점 대비 40에서 60% 안에서 저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이게 8만 원짜리가 얼마? 4만 원이 중간값이라고, 아니 4만 원대가 50% 빠진 자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밑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다음에 빠진 기간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빠진 네. 기간이 한 1년이 넘었어요. 이 네. 고점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게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얼마까지 그러면 보면 될까요? 3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35,000원 넘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PA 항공요. TA 항사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200원에 2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단타로 해서 좀 먹고 나오려고. 단타가 좋으세요? 아니, 조금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예. 맞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LCC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5월, 6월 달에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놀자주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항공권은 뭐 구하기도 힘들고 특히 뭐 해외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그냥 표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행의 상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요가 급격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놀자주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가 많이 움직였고 게임주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숙박 관련주, 뭐 호텔신라 이런 것도 잘 갔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비행기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LCC 관련주, 대한항공, TA 뭐 이런 것들, 뭐 지드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3,500원 위에 3,600원, 3,700원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나쁘지? 직접 샀어요? 예. 잘하시는데요, 근데 주식? 오래되셨나요?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사요. 딱 이 맥을 누른 건데 이 자리는 딱 누르면 튀어 올라온다라고 생각해서 딱 누르신 건데
오래 하셨나 봐요, 취직을. 3,600원쯤 가서 팔려고. 맞아요. 잘하시네. 그 마디 비율이라고 그래. 이게 한 마디라고 하거든요. 마디 비율이라고 그래. 이 마디에 매물이 있어요. 그게 3,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번에 넘어가면 머리대를 이 세 개의 머리를 올리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 여기 그다음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 고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점도 높여가고요. 그건 뭐냐면 추세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이 되면 여기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4,000원에 팔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 왜? 이건 단기 매매하는 게 좋아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솔브레인 홀딩스요. 설브레인 홀딩스 하셨어요? 이 최근에 예, 많이 움직이지 예. 않았어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다 눌렸구나. 움직였는데, 네. 아이고, 그때 또 28,000원에 또 이렇게 샀는데도, 네. 제가 이게 주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걱정이 많이 돼서 그냥 멘토님한테 그냥 전화드렸어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요. 이거 솔브레인 하다가 홀딩스를 사갖고서는 이렇게 그냥 고생을 엄청 해. 아. 72,000원대부터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비중은? 47,650원에 65%예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죠? 예, 오래됐어요. 잘 좀 봐주셔요. 어떻게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제 그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아, 있죠. 예, 예, 옆에 기다렸는데. 아, 좀 더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올해는 이 자리가 업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 조정이 끝자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는 시간만 주면 이 4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이거 최근에 밀렸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짝 밀려서 내려오는 거 자리이잖아요. 이게 예, 나쁜 게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정이라고 필요한 건데 이 조정을 예. 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거래거든요. 이 거래가 나쁘지 예. 않아요.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사이클이 이쪽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소부장 쪽, 그다음 소재 쪽 이게 업사이클 정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OLED 뭐 이런 것들도 업사이클이에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못 깼던 이런 종목들도 올해는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올해는 좀 팔지 마시고요. 좀 더 예.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유, 예. 겁먹지 않으셔도 고맙습니다. 돼요. 예. 여기 예, 45,000원 45,000원 가요? 거기까지는 들고 수 있어요. 일단은 4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는 아, 예, 고맙습니다. 팔지 마시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1시에 안녕 상공회의소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4월 전략하고 올해 전략 많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4월의 업종 잘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뭐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자리가 부족하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서둘러 오시면 좀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만약에 조정해주면 물량을 늘리는 해요. 작년에는 좀 물량을 줄이는 해였다면 올해는 좀 늘리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 사이클을 잘 보면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바닥에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포인트를 잡고 올라간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강연에서 많이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캐리캠을 네. 어제 아래 한 3, 4일 됐는데요. 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꾸 빠져쌌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약간 이제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쪽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종목들부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수산화 니팀 쪽 막 이런 장비 쪽 이런 쪽이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줘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시간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인 건지 이걸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쪽이세요? 내가 선택을 할 때. 장기도 봐도 되고 뭐 네. 단기도 봐도 되고요. 단기도 올라가면 좋고 장기도 봐도 되고 그래요. 이게 단기로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매매 관점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단기로 보면 이거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청자님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보는 예측과 선생님의 예측이 똑같은지 보게. 자꾸 떨어지니까 겁이 나갖고 지금 이렇게 문의드린 거거든요. 그럼 겁이 나면 팔아야죠. 응? 겁이 나면 장기로 보면 괜찮을란가 싶어 갖고. 장기로 보면 떨어지면 못 버틴다니까. 지금도 살짝 떨어졌는데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버티지 못하니까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떨어지면 그냥 장기로 봐야지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무조건 떨어지면 장기로 보면 시간의 소요, 기회의 비용이 날아가잖아요. 다른 거에서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이게 버틸 수 없고 떨어지니까 불안해. 이거 장기로 봐야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매매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됐지?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 장기로 보면 저한테 전화 안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갈 거면 전화 않겠죠. 그죠? 궁금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차피 장기로 갈 거니까. 이게 매매의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없으면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이 떨어졌고 떨어지니까 장기로 간다. 이건 좀 안 맞다는 얘기고 이 종목 좀 더 밀려요. 밀려요? 예, 밀려요. 예. 저점이 안 나왔어요. 이 종목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이라도 그럼 팔아야 될까요? 팔고 딴 거 살까? 이러니까 그런 거. 이거 팔면 내가 이걸 지금 대응을 못 하는데 다른 거 사면 또 손해 보실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 싶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본 쪽에서. 장기적으로 볼 거면. 근데 이 종목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세요. 아직까지 이 종목은 밑으로 처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 맥점을 잡은 걸 제가 상담하는 거 봤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를 조금 안다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좀 아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을 사서 저 종목을 사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방법을 아는 건 어떨까요? 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원리를 안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밑으로 밀렸다가도 반등 들어오니까 그때 내 매수가 오면 팔으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꺾였어요. 그래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잘 보고 있다가 내 매수가 정도에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 이거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래됐죠.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매수가 얼마세요? 손절 24,500원에 15%입니다. 그냥 올해는 좀 더 상반기를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들고 가는 거 제가 지금 네. 추가 매수 시점을 놓친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예. 이게 매매를 붙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뭐 악재가 나오면 이 네이처셀 같은 거 그때 악재 나온 거 보셨죠? 이 하한가 이렇게 나왔죠. 하나한가,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이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상의 실패라든지 뭐 회사에 문제가 뭐 R&D에 문제가 있거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종종 급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좀 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살아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종목을 잘 빠져나오는 거를 무게를 중심을 주고 이번에는 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번 파동은 어때요? 네네. 그래 안 해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도 어중간하고 그쵸, 제가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하면은 빠지고 하면은 빠지고 해가지고 그게 왜 포기하고 그러냐? 나는 상태거든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살라고 마음 먹었던 자리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물대니까 거기서 시청자님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 이제 더 사야지 사면 거기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예요. 여기 보면 매물대가 깊어요. 여기가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오면 사람들이 팔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밀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 어디냐? 그럼 여기 삐쭉삐쭉한 데 있죠. 이렇게 삐쭉삐쭉하죠, 여기요. 여기 맞고 네네. 떨어지고 또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맞고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밟으면 앞쪽 밟으면 가다가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맞아. 나잖아요. 그럼 뭐 여기를 뛰어넘거나 아예 가지 않으면 안 찔릴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으면 위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가 이제 두 가지 변곡점이죠. 여기서 뛰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후퇴할 거냐 이 차이예요.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물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청자님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사지 말고 그냥 욕심 없이 이제 잘 판다 생각하고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할 필요 없고 그냥 기다려서 좀 팔지 마요. 손해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저는 있을까요? 제가 24,500 갖고 있으면 저는 갖고 있다니까요. 더 갖고 갈 거예요. 왜 그러면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될 거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학회 같은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때요? 학회 같은 거가 시작돼요. 그러면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초록에 실리는 기재 뭐 학회 뭐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를 들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로 소비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그 경기와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얘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가는 게 낫고요. 2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다리 말리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후성을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000원에 10%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예, 근데 공시를 보니까 시간 내에 공시를 보니까 이거 네. 생산 거래 중단한다는 거예요. 저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내용들은 이 공시 네. 내용을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중단되는 이유는 뭐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 현명하게 대응한 거예요. 회사에는 재고가 넘치면 생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없죠. 근데 네. 왜 악재? 시세가 빠졌다고 그게 아니라 시간 내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예. 에코프로 아시죠? 네, 에코프로 압수수색 나올 때 그날 거의 막 그 장중이 어땠어요? 완전히 급락 나왔었잖아요. 예, 급락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날 회복을 금방 했죠. 야,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실적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그 후성 같은 경우는 시간의 하한가 나왔고 시간의 하한가 중에 외국인이 금요일에 30만 주 들어왔거든요. 네, 외국인은 많이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우리 개인만 단순하게
내 월요일을 걱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실적 베이스가 좋고 그다음에 이건 또 후성은 또 냉매가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냉매가스라는 건 여름에 되면 에어컨 가스 있잖아요. 냉매기에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저는 이 후성이 내용을 어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인 재고가 많이 나면 생산을 중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한 그 마인드 자체가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량이 팔지도 않는데 계속 만들어 놓으면 적자가 커질 거잖아요. 그거를 재고 사이클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의 부분들을 사이클을 바꾼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개인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잠 못 잤어요. 왜 그러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주식은 내일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1년 후에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열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잠도 못 자고 아이고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이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래요. 심리 그리고 가격이 얕잖아요. 이거 여기 봐봐. 가격이 얕기니까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 그러면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 뉴스를 잘 보면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재고가 많아서 재고를 줄이는 그 재고를 줄인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생산을 줄여야 재고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이 개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물량도 많지 않더라고요. 시간에 보니까 뭐 100만 주가 깔린 것도 아니고 10만 주 정도만 걸려 있더라고요. 이건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격이 높은 자리면 우리가 걱정을 해도 되는데 이 가격에 밀렸다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절 테마라 그랬잖아요. 올해도 엄청 더워요. 그리고 여름 때가 냉매가스 때문에 후성은 매일같이 움직이는 게 언제나 이렇게 여름 계절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7월 달부터 막 시작해갖고 막 움직이는 게 사이클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악재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 같달까. 좀 떨어지면은 좀 사면 될까요? 조금 더 사주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밀렸다 가격... 그러면 14,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눌러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가 상한가니까 여기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면 14,700원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갖고 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헤드라인이 좀 세서 그렇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고 조절을 한다는 건데 나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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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TNT. 매수가 비중은요? 52,000원에 20%.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셨어요? 한번 네네. 이 슈팅 나올 때 팔지 왜 안 파셨어요? 그때 놓쳤습니다. 65,000원. 그러셨구나. 여기는 네네. 매물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쉴 거라고 봐요.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꿀꺽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빨리 수익을 줬을 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선택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높은 때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오래 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빠지면 무섭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 하는 주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6만 원에서 팔면 돼요. 다시 65,000원대까지는 안 올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시간 좀 걸릴 것 같거든요. 6만 원까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N자로 꺾여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6만 원 넘어가야 6만 5천 원이 되거든요. 이게 마디라 그래요. 마디. 여기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여기 보면 여기 5만 5천 원, 5만 5천 원, 6만 원, 6만 5천 원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마디라 그래요. 여기 보면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6만 5천 원의 점, 6만 원의 점, 5만 5천 원의 점, 5만 원의 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이 마디예요. 주식은 요 마디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가격이 라운드 피겨 넘어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5만 5천 원 지켰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짧게 보실 거면.
예, 그 6만 요거 5천 넘어가면 까지 하시면 되고. 예, 6만 5천 넘어가면 6만 원 넘어가면 6만 5천 원 또 요까지는 와요. 근데 여기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심리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매야. 근데 나는 이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는 뭐냐? 야, 나는 괜찮아. 그냥 내년에 업황도 좋고 한 5년까지 뭐 3년 후까지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성장기예요. 성장기가 이제 성숙기가 되면서 조정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 나는 성장기까지는 나는 끌고 갈 거야. 그러면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매매하는 게 낫고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매매의 관점은 6만 원, 장기적인 관점은 그냥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만 원대. 예, 6만 원대, 예, 거기 자리에.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예, 종목 어느 종목이세요? 메리토스.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그죠? 예. 소리 없이 강했어요. 예, 소리 없이 강했어. 메디톡스가. 매수가 비중은요? 어저께 아침에 어디는 많이 올랐다가 네. 마이너스 돼서 그랬을 때 예. 전화 한번 물어보시려고요. 예. 매수가하고 이 비중. 종목을 예. 42%가 있다가 22%는 21만 원에 내가 정리를 하고 예. 20%만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사신 매수가가 얼마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내가 얼마에 사셨어요? 16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예. 22%는 21만 원에 팔고 예. 지금 20%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네. 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미용 쪽, 20%. 예. 이게 메디톡스라든지 보톡스 이런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5월, 6월 달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외국인들의 그 의료 관광이라고 얘기해요, 흔히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보야 되는 이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 보톡스 관련주잖아요, 메디톡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 관광이라 해서 지금 최근에 그 헤드라인을 많이 보면 이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에 되게 많이 오는 이 성형 쪽이거든요. 이쪽이 많이 바빠요. 정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황이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언제 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위쪽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하나, 그다음 밑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가격이 부딪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잖아요. 그게 여기가 매물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오른쪽에 매물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 진짜 몇 년 동안 나 기다렸어. 이제 내 가격이 왔어.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와요, 요 자리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힘이에요. 올라갈 힘. 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이 깨지는 시기에 매도하면 돼요. 근데 5일선이 안 깨진다? 그럼 끌고 가면 돼요. 매도의 기준을 잡을 때.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예. 끌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 나머지는 많이 비중을 줄였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위에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28만 원, 29만 원 걸린다고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리고 팔고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네. 많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하 전화 주셨어요? 이녹스 이녹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10%요. 이거 직접 사셨어요? 한 오래됐어요. 그래. 오래되니까 올라가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팔지 말까요? 더 가면 좋은데요. 예, 더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밀리면, 고점에서 밀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클이에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할 때는 이 매도의 방법을 써야 돼요. 매도의 방법. 근데 저는 제 지로는 뭐냐면 지금 밑에서 수익이 많이 내셨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가. 네. 그죠? 그럼 여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무거워요. 신고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매도를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줄여가는 게 나와요. 파동이 2개 파동이거든요. 이게 보면 네. 한 파동, 2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준 자리라 한 파동이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아직 그 시세가 지금 붙는 시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종목을 좀 매도하고 나오는 거 어떨까요? 네. 저는 그럴게요. 저는 이런 수익을 그냥 두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그때 다 팔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을 챙겨 쓰는 전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구매하셔 오셨어요? 레몬. 아, 레몬 사셨어요? 이것도 2차 전지 네. 테마로 묶였던 거잖아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옛날에 샀는데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얼마에? 14,900원에. 진짜 마음고생. 됐죠. 진짜 오래되셨는데요. 네네, 이- 30%. 한 그리고 3년 전에 되신 것 많이 같은데. 내려갔을 때, 네네. 예. 한 좀 물타기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또 그 2차 전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테마의 끝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붙어가지고 네. 붙어가지고 끌어올린 것들은 실적이 없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적자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제 테마의 부분들이 이제 묶여서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한번 꺾여서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직 나쁘진 않아요. 지금 턴하게 되면은 조금 물타기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대응이 돼야 하니까 저는 대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저 같으면 매매의 법칙을 쓰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조금 더 사서 더 밀리면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내가 조금 더 샀을 때 비중을 더 실었는데 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갈 거라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밀릴 것도 생각해야죠. 밀렸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비중을 더 실었는데 더 밀려서 7,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버틸 수는 있는데 이게 적자 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네.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지금이라도 들고 나오는 아니 거예요?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또 꺾어서 있겠어요? 이렇게 꺾어 올라가. 이게 거래가 중인 것들은 물량을 늘린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거래가 주범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물량들을 다 팔았다면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았다면 이거는 벌써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안 팔았잖아요. 안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값이라 그래요. 요 밑에까지 밀리더라도 한 번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이 물량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놓고 한 번 더 위로 틀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웠으면 저번에 우리가 딱 고점에서 딱 파는 거 팔 수도 있잖아요. 통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이런 걸 탁탁 팔으라고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거점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 분석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문의를 해봤더니 네.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찮은 거는 그것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내가 산 위치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높냐 안 높냐 올라간 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진 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배터리 잠깐만 배터리 7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섬유가 있다는 조제가 떠가지고 저도 그런 그렇게 사람들 올라가는 7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람들 배우고 싶네요. 가서 진짜 머리 싸매고 좀 가르쳐 주세요 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가 끝나고 저는 이제 안양으로 움직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에 업종, 그 다음에 올해 잘 보여야 된 이 업종들을 가지고 이따 강의를 할 거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은 안양 상공회에서 많이 오셔가지고요.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늦게 오시면 자리에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미리 서둘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